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윌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62세인 저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외동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영국에서만 살아온 극도로 보수적인 교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 아닌가? 라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엔 60년 전 한국 전쟁 이미지가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2년간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그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이 미개한 동양인과 사귄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딸이 결혼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딸을 영국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편견 덩어리 영국 교수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빠, 저 한국 본사로 2년간 파견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북한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 말이에요. 소피아, 정신이 나갔나? 그곳은 공산주의 나라 옆 아닌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곳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영화에서 본 폐허뿐이었어요. 가난하고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아빠는 너무 편견이 심해요. 한국은 지금 완전히 달라요. 정말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예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동양 남자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가부장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너를 제대로 대해주긴 하나? 아빠, 재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다 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딸이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한국 위험, 한국 치안, 한국 의료 수준 이런 키워드로 말이죠.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도 있고 K-팝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데 제가 아는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건 다 거짓 정보야. 정부에서 조작한 거겠지.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딸의 27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딸을 구해와야겠다고 말이에요. 소피아가 한국에 도착한 후 매일 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은 신기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여기 집은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 난방이에요. 겨울인데도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문에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려요. 열쇠가 필요 없고 휴대폰으로도 문을 열 수 있어요. 아빠가 오시면 미리 문을 열어드릴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요. 영국은 난방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잖아요. 소피아, 그런 난방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나? 너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아빠, 여기는 난방비가 영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밤 11시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20분 만에 왔어요. 배달 앱으로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도 볼 수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딸이 혼자서 밤늦게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아시아는 여성이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피아,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영국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빠, 여기는 영국보다 훨씬 안전해요. CCTV가 곳곳에 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길을 잃었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데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다거나 택시에서 번역기로 기사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말이에요. 아빠, 여기 택시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영수증도 자동으로 문자로 와요.
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인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면세점은 화려했고 면세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직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시설은 깨끗했어요. 화장실까지 가봤는데 변기 옆에 리모컨이 있더군요. 이게 뭐지? 버튼을 눌러보니 물이 나오면서 뒤를 씻어주는 거예요. 물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건조까지 되더군요. 이런 기술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사는데 기계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했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층 건물들이 런던보다 더 많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건물마다 LED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 소피아가 사는 강남구에 도착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 다니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어수선한 아시아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성들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아파트 건물 앞에 선의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하더니 태블릿을 내밀어 주더군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로 작동되고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복도에 쓰레기 하나 없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소피아가 깜짝 놀라며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10개월 만에 보는 딸이 너무 반가워서 같이 울었어요. 딸이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바닥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영국의 차가운 바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바닥이 따뜻해지니 온몸이 편안해지더군요. 거실에는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바닥을 쓸고 있었고 TV는 벽에 얇게 붙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액자 같았습니다. 소피아, 이 TV 두께가 책 한 권만 하네. 아빠, 이건 기본이에요. 요즘은 더 얇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TV야, 뉴스 틀어줘라고 말하니 정말 뉴스가 나왔어요. 마법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문에 화면이 있더군요. 냉장고 안 음식이 언제 상하는지 알려주고 부족한 재료는 자동으로 쇼핑 목록에 추가된다고 했어요. 이건 마법인가? 에어컨도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만 바람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들이었어요. 화장실도 놀라웠습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변기 뚜껑도 저절로 열렸어요. 세면대 물도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 전체가 로봇 같네. 점심시간이 되자 소피아가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빠, 비빔밥이랑 갈비찜 시켜볼게요. 30분 안에 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니 주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앱 화면을 보니 실시간으로 주문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리 시작했어요. 5분 후에 배달 출발해요. 정말 3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배달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달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음식을 건네주더군요. 맛있게 드세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배달원도 깔끔하고 친절했습니다.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이 신기했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맛이 있다니.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소피아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소피아야, 아버지가 오셨구나.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한 거야. 드려봐. 한국어를 못하는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전통 과자를 주셨어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영국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셋째 날 저녁 소피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을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현관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즉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재현입니다. 소피아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군요. 35세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소피아가 당황했지만 박재현은 침착했습니다. 교수님,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차예요. 박재현이 정성스럽게 전통차를 우려주며 말했어요. 찻잔도 고급스럽고 차 우리는 모습도 격식이 있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직접 구입한 녹차입니다.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차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제 딸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 소피아와 저는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화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특히 아시아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 아닌가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박재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요. 제가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혼하면 달라질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소피아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빠, 재현 오빠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존중해줘요. 소피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안경이 부러졌어요. 소피아가 근처 안경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고쳐드릴게요. 안경점에 들어가니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안경점 사장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영국.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이거 무료로 고쳐드릴게요. 영국 같으면 최소 30파운드는 받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10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런 건 당연하죠. 우리나라 이미지 좋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도 받기 어려운 친절을 한국에서 받다니요.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소피아가 당황하며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여기는 예약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접수도 태블릿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다림 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검사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MRI, CT 등 최신 장비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같네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검사비도 놀라웠어요. 영국의 10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저렴할 줄은 몰랐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약사분이 영어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 3번 식사 후에 드세요. 위에 부담 안 가게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저녁에는 전통시장에 갔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한 과일 가게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영국. 좋은 나라죠. 축구도 잘하고. 이거 사과인데 맛보세요. 공짜로 사과를 주시며 웃으셨어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사과를 사니까 하나를 더 덤으로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딸한테도 주세요. 영국에서 온 귀한 손님인데 푸짐하게 드려야죠.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박재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7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신문 배달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통사고 유족들이나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말이에요.
그럼 돈은 어떻게? 큰 로펌에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공익활동을 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서요. 저는 박재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단순히 제 딸과 사귀는 외국인이 아니라 힘든 환경을 극복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럼 왜 소피아와? 소피아는 저에게 따뜻함을 알려줬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어요. 박재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재현 씨,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맞아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도 영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박재현이 직접 요리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갈비탕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더군요. 교수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소피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심했어요. 젓가락 놓는 위치부터 반찬 배치까지 한국 전통 예법에 맞게 준비했더군요. 음식을 먹으면서 박재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소피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소피아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소피아 덕분에 저도 영국 문화를 배우고 있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소피아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아플 때 간병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늙어서도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박재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소피아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악수했고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재현 오빠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재현이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여러 곳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갔어요. 교수님, 이곳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웅장한 궁궐 건물들을 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영국의 성들과는 다른 동양적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몇 년 된 건가요? 600년이 넘었어요. 여러 번 복원했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신이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박재현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인사동 전통 찻집에도 갔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교수님, 이 차는 우리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차 우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재현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처음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서양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명동에서 쇼핑도 했어요. 한국 화장품, 한복,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하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이 한복은 소피아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빠, 나중에 한복 입고 사진 찍어요. 길거리 음식도 맛봤어요. 호떡, 붕어빵, 타코야키까지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겨울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에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도 갔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치맥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치킨과 맥주라. 영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강변에서 먹는 건 처음이네요. 한강 야경을 보며 저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박재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현 씨, 소피아와 결혼하고 싶다면 제 허락을 받아야죠. 교수님,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피아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박재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재현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주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교수님.
소피아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영국에도 놀러 오세요. 제가 영국 문화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꽉 껴안았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재현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젓가락 사용법을 배웠고 소주도 조금 마셔봤습니다. 교수님 건배. 건배.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소피아와 박재현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고려청자와 좋은 한방차 그리고 한국 전통차 세트였어요. 아빠, 한국이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다.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박재현을 꽉 껴안았습니다. 재현아, 소피아를 부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식 하면 내가 주례를 서겠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한국에 놀러 오세요. 꼭 올게. 이제 한국은 내 두 번째 고향이야. 영국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더군요. 앤드류, 정말 그렇게 발전했나? 내가 직접 봤어. 런던보다 더 현대적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한국 사회는 어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와보세요. 분명히 저처럼 인생관이 바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